안녕하세요, 북주부입니다. 오늘은 관계를 읽는 시간을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기 표지는 뭐 제 취향이 아닙니다. 역시나 저는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읽을까 말까 했는데 그 여기저기서 좀 추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우연히 도서관 갔다가 자리에 있길래 이거 핫한데 누가 안 빌려갔네 이러면서 제가 빌려왔거든요. 근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왜냐면 정말 이제 관계를 읽는 시간이 되었고, 나의 인간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아이와의 관계,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었고, 이제 엄마분들 중에 초보 엄마들은 육아서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이제 책은 한 번쯤 읽어봤을 것 같아요. EBS에. 저 같은 경우도 제 아이의 감정을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제 감정도 별로 이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책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감정교육, 감정을 읽는 법, 뭐 이런 책이 많았는데, 저는 참고로 EBS에서 이거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을 읽고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읽고 느낌이 사실 이랬어요. 나를 좀 해줘라, 그렇게. 읽고 나서 저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나를 좀 해줘라, 이렇게. 제발 읽고 나를 좀 해줘. 해주면 내가 아이한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뭘 받아봤어야 알지. 이렇게 내가 받아봤어야 알지. 해본 적도 없는데, 받아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애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엄마의 그 감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데, 그거를 잘 하셨던 이제 건강한 분이시면 그거를 읽고 저기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거 우울하신 분들 좀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울하고 조금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읽고 아마 읽고 그냥 넘겼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어쩌라고 진짜. 이렇게 예시는 나오는데, 예시도 좀 굉장히 그거 책 내용 막 딴 책 내용을 좀 길게 해서 그런데, 예시도 그 아이와 나와의 관계인가? 뭐지?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이와 난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또 유명한 다른 육아서를 이제 외국에서 쓴 거를 그대로 가져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시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예시가 좀 더 이렇게 많으면 알겠어. 뭐 이렇게 응용이라도 해보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서, 이거는 정말 내가 해봐야지, 내가 이제 건강해야지 가능하겠구나, 아이의 감정 코칭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이게 더 좋은 감정 코칭 책이다,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왜냐면 내 이제 바운더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나와 저기 상대방의 거리를 얼마나 유지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한 거리 유지를 못할까 하면서 이제 지난 날을 보는 거예요. 지난 날을 보면서 내가 애착 손상이 있을 확률이 크다, 그런 관계, 이런 사람들 있죠. 뭐 굉장히 나와 뭐 남편이나 아이가 일치하면서 넌 너고 난 나야가 안 되고, 너는 나고 뭐 너도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 유지를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러면서 애착 손상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과거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런 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되짚어 보면서 또 애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이 애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애착 손상이 없는 게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애착 손상에서 복구하는 게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애착 손상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엄마들이 그런 감정 고칭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싸우면 안 될 것 같고 항상 좋은 엄마여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부담감을 더 갖고 죄책감도 많이 갖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애착 손상이 없는 거는 애착 손상이 가한 것만큼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이제 애착 손상을 했어요. 뭐 아이랑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서로 감정이 상했을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고 아이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너무 부담감이 쑥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엄마도 인간인데 어떻게 애착 손상을 안 줄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되게 위안이 되고 막 그랬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얻고 있는 이제 엄마분이면 진짜 강추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요새는 그 애착 손상이 예전에는 뭐 사실 그 때리고 뭐 방치 이런 걸로 애착 손상 우리는 이제 지난날이 그런 애착 손상이 많을 확률이 크고 지금 아이들은 가행 육아 때문에 애착 손상이 심할 확률이 큰데 그래서 부모라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대요. 부모들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주체로서 성장하고 있는가? 만일 아니라는 대답이 떠오른다면 즉시 자녀와 자신의 바운더리를 살펴보고 조절해야 한다. 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자문하면서 내가 아이를 또 어떻게 키우고 있나. 그리고 나는 어떤 애착 손상이 있고 아이에겐 어떤 애착 손상이 이제 지금까지 있었나. 뭐 이런 거를 돌이켜 보기 진짜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감정이 이제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애착 손상을 입은 자기의 어린아이를 극복하고 이제 좀 상처를 치유해야 건강한 바운더리가 생기고 그래야지 이제 뭐 아이한테 감정을 주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단은 제 감정을 좀 추스리고 좀 알고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충분히 응용하고 이해하고 내 안에 이제 나를 좀 위로하는 법을 알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아이가 건강한 바운더리도 생기고 이제 애착 손상이 덜하고 이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그런 게 되면 그 감정 그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EBS에 나온 그런 책도 읽으면서 응용할 수 있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감정부터 돌이켜보고 내 어린아이의 좀 어린아이를 좀 이제 보살피고 그 다음에 하는 건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한테 해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나 이렇게 해줘 좀 그래야지 아이한테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남한테 엄청 의지를 하는 거였고 바운더리가 좀 희미했던 거고 그리고 어른이라면 그거를 스스로 좀 위로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분명히 못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울하면 좀 힘들면은 스스로가 안 되니까 우울하고 힘든 거니까 그거는 좀 전문가에게 그런 하면 좋겠다고 써져 있거든요. 뭘 하냐면 이렇게 자기 안에 어린아이를 좀 극복하고 이렇게 보살피는 저는 사실 책을 보면서 굉장히 내 안을 좀 많이 보고 이렇게 좀 위로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내 안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책들은 아무래도 고전하고 소설책이 좀 그럴 수 있는 게 그 고전하고 소설은 특히 TV나 뭐 이렇게 인터넷은 좀 잘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위로가 전혀 안 되는데 소설이나 책을 보면 아무튼 여러 유형의 삶을 그려낸 게 많기 때문에
아, 내가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이랬어. 맞아. 이렇게 공감하면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그래서 소설이나 그거를 추천드리는 거고, 고전을. 그게 아무튼 소설이나 고전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제 자신을 다독이고 이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1, 2년 동안 책을 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또 이거가 더 이해가 잘 되긴 했어요. 이 책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신이 이제, 아무튼 전문가를 만나기 힘들면 소설이나 좀 그런 책을 읽으면서 좀 자신을 다독이면서, 그래서 다독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로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힘을 계속 줘야죠. 소설하고 고전만 읽으면 또 위험한 게 자기의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쪽만. 그래서 자기 굴로 막 들어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면 좀 이것도 뭐 독서 토론도 하고 아니면 남의 의견,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아, 내가 이렇게 이제 깊숙이 나의 사상에 쑥 빠지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떨칠 수 있는 거죠. 아, 남에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구나. 비판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의심을 하되 자신에게도 해야 된다. 그래서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에 굉장히 공감됐거든요. 저 또한 그 과정이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어느 정도 극복해 오니까 좀 이해되는 부분이 좀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마음으로 엄청 힘드신 분이라면 그냥 일단은 쭉 읽고, 아, 혼자는 도저히 힘들겠다 하면 뭐 전문가를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소설이나 이런 걸 읽고 좀 독서 토론 나가 보시고 이러면은 좀 이제 책을 통해서 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강계를 읽는 시간은 2부도 있어요. 또 2부의 재미를 들렸나 봅니다. 왜냐하면 1부로 다 얘기하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시 2부로. 하지만 2부는 전혀 다른 내용일 거예요. 이 책 또한 뭐 모든 책이 1, 2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한 책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입장을 나눠서 리뷰하는 것도 재밌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2부 때 뵙겠습니다.